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이요. 뭔가 이슈는 없는데 가장 뜨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이 뜨거운데요. 오늘도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세, 부동산 불장 시작인가? 그래요. 요즘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슈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보다 부동산 이야기가 뜨거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이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곽 지역까지 번지고 있는 현재 이 분위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먼저 궁금한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집값이 강남이 오르면 한강 다리를 건너옵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이게 쭉 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 지역, 주변 지역으로 쭉 퍼지고요. 그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동조화 현상. 요즘 보면은 한동안 한강을 못 넘은 강남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다리를 건너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사들을 보면.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가장 중심으로 뜨거웠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서서히 지금 번지고 있죠. 그래서 마포, 성동, 뭐 우리가 다 아는 광진구부터 해서 네. 동작구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또 이 경기도권까지 슬슬 온기가 지금 퍼져 나가서 지금 매스컴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뭐 광풍, 뭐 부동산 막 폭발한다, 급등한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현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고점 2020년, 21년도에 가장 그 불장이었던, 뜨거웠던, 가격이 높았던 그 시점을 지금 다 넘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흐름은 이게 한정된 강남 3구, 용산구에 머물러 있던 그런 집값 상승이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뉴스를 보면은 일주일에 10억씩 점프를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접하게 되겠고요. 물론 일부죠. 일부겠지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 부동산 과열 양상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가장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네. 이 수요자들이 느끼는 게 지금 아니면은 집 못 산다, 또 이런 그 어떤 그런 심리가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안 심리.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집값이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급이 없다, 이런 얘기들 지금 너무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이 없다고. 그리고 또 금리가 인하될 거다, 계속 이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사야 된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7월에 지금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빠르게 뭔가를 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심리다라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 근데도 부동산은 계속 올라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지 못하게끔 누르는 정책인데, 네. 서울시에서 했던 누르는 정책인데, 그런데도 집값이 오른다. 결국은 말씀을 들어보면 심리 말고는 해석할 방안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언론 뉴스나 네. 이런 데 보면요,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집값 상승 유망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공인을 해줬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네.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뭐 강남 3구, 용산구 다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거의 비싸다고, 그리고 항상 규제가 먼저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인식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고요. 지금 상황하고는.
제가 판단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지난해 1월에 이 시장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변곡점이 1월에 생겼거든요. 2월, 3월, 4월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7월 달이 되니까 거래량이 9천 건을 넘어갔어요. 1,000 몇백 건, 2천 몇백 건 하던 게 9천 건이 넘어갔거든요. 아, 확실하게 예. 확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모습이네요. 그 8월 달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딱 내놨죠.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대출 규제를 지난해 8월에 내놓으니까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거래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해서 네. 그때부터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7월 고점이 9천 건이었는데 네. 8월 달 되니까 6천 건으로 확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9월 달 되니까 3천 건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월 달이 되니까 올해 1월 달이 되니까 또 변곡점이 생겼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토지 거래 허가나 네.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갈 때는 이 정부의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영향밖에 못 끼친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그 KDI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네. 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이런 얘기를 그 보고서에 담았거든요. 그렇다면은 8월 달에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9, 10, 11, 12, 1월, 2월 거의 6개월. 1월이면 6개월인데 네. 2월 달에 2월 며칠이죠? 2월 13일에서 3월 23일 요때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다가 풀었단 말이에요. 네. 2월 13일 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에서 규제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토지 거래 허가를 푸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그래서 지금 계속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금 안 잡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흐름이 상승 흐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보죠. 불쏘시개 역할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그렇죠. 해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억울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에서 이 정책이 또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쪽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 같긴 한데 일단 걱정하는 건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집값이 급등하는 것 그러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계속 집값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토지 거래 허가제를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일각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재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현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겠다 네, 이런 네.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했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면은 규제는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나 다시 이 조정대상 지역,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강남 3구 다 묶였거든요. 조정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장일 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네. 규제 효과는 단기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그 단기적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이게 그 근본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본 처방을 써야지 이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정부에서도 실패한 그 정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이 방향을 뭔가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아무나 지금 TV를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규제가 계속 와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긴 하는데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뭐 걱정은 아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가 나오겠죠. 그럼 어떤 규제가 나올까라는 걸 좀 예측을 해보면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등의 규제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여태까지 못 봤던 행보들, 부동산에 대한 행보들 이런 게 나올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판단은 그래요. 여기서 뭐
특별히 더 강력한 대책이라는 건 나오기가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거 일부 지역들 서울에는 지금 이 규제 지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자치구가 서울에 10곳 정도 된다고 해요. 네. 25개 구잖아요, 서울에. 그럼 상당수 조금 우리가 선호도 있는 지역들은 이미 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요건을 충족을 지금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은 실수요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나 이런 걸로 만약에 묶는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는 것뿐이지.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토지거래 허가가 더 강력한 저는 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저기서 뭐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떻게 나올 대책보다는 이 어떤 대출 규제, 네. 대출을 좀 더 조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지금 규제를 하겠다는 게 슬슬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세 대출. 그래서 그런 그런 규제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는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절대 못 간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다양한 규제,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서 있었던 정책이고 규제였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시절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금을 중과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절대로는 빼겠습니다. 세금을 중과해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너무 방임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VS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는 없다 대 정부가 부동산을 방임하는 것은 아니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지만 네. 부동산을 유독 투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가 아닌 투기다, 투기 수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투기와 투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게 투기고 투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지금 보면은 예전에 그 자료 데이터를 보면은 네. 집을 뭐 100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100채. 네, 100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100채가 넘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투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집을 3채, 4채, 2채, 3채, 4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럼 몇 채부터 투기라고 보시나요? 몇 채가 좋을까요? 우리가 정할까요? 세 채, 네 채 말씀하셨으니까 5채 이상이면 투기인가요? 글쎄 그게 애매하죠. 사실은.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그 지지난 정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습니까? 계속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는데 그때 가격이 역대급으로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 정책이 냉탕 아니면 온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막 부동산이 과열되면 빨리 규제 내놔서 이거 빨리 일시적으로 안정시켜야지. 네. 그리고 또 계속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부양 대책 내놔서 빨리 시장을 다시 정상화시켜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냉탕 온탕 정책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한 약 70%에서 7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그 금융자산 비중이 한 20%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 중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 집의 안정성을 놔두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뭐 재테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의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냥 무조건 방임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 같이 그렇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정책들은 실패한 정책으로 부작용은 났거든요. 결국은 공급을 늘리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지금 일시적인 어떤 시장 상승에 너무 거기에 막 그냥 놀래서 막 대책을 막 내놓고 또 규제 막 이렇게 가면은 또 똑같은 그런 상황들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고 가격을 급등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제가 그래서 VS를 여쭤봤는데 좀 애매해집니다. 일단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건 단기적인
방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규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랬다고 또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저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니,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네. 그거를 계속 놔두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거는 하지만 정부에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원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라줘도 네.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오르지도 말고 그 정도 어렵다. 선.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어느 그렇죠. 순간에 갑자기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팍팍 오르고 이러니까 사실은 정책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이 시장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들끓는다, 네. 과열됐다, 지금 막 가격이 너무 뛴다, 막 급등, 뭐 이렇게 되는 불장,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막 규제를 막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좋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이 신정부, 새로운 정부에게 이 부동산 집값 상승은 분명한 부담으로 좀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부동산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꼽는다면 안정화의 최우선 역시나 공급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급 물량을 어떻게든지 빠른 속도로 늘리는 게 확실한 처방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유일한 이 현 정부에서도 뭔가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했던 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그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냐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려면 시장이 상승 흐름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분위기. 그렇죠. 그렇다면 규제를 내놔야 될까요? 안 내놔야 될까요? 규제를 막. 그럼 규제를 내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규제를 내놓게 되면은 사실은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수요가 줄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그런 어떤 개발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들이 이게 잘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공급이 확실히 빨리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 공급 활성화 가능한데 과연 지금 현 정부에서 규제를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조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른다. 네. 이거는요, 결국은 새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다면은 시장을 규제를 덜 하겠네? 그래야지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 네.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인식이 이 시장에 어떤 상승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다음 질문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거든요.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뭐 새 정부에게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고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새 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럼 시장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규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을 확대시키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무주택자들이 지금 집값이 오르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면 몹시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네. 몹시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이 네. 사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값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집은 난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거품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분명히 무주택인 사람들은 갖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좀 몹시 불안하기도 하고 이때가 맞느냐라는 늘 항상 고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은 살 수 있게끔 네.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지 말고 다주택자나 무주택자 똑같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들은 조금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출을 좀 더 완화해 준다든지 네.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 있잖아요. 세입자. 네, 네. 지금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분들의 또 불안 심리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 주거 안정에 대한 이런 그 정책 설계가 가장 지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 때문에 네. 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피는 것보다 공급을 늘려서 어쨌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정부에서 일괄적이지 않은 선별적인 예.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으로 예를 들면 선별적으로 이게 규제든 지원이든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방은 더 심하잖아요. 지금. 훨씬 더 심하죠. 그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지방도 지방 그 한 지역 안에서의 양극차가 벌어지고 있나요? 서울은 지금 극심하지 않습니까? 지방도 똑같습니다. 아. 이게 맞아요. 그 지방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산인 부산, 대구는 대구, 대전은 네, 네. 대전에서도 그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하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이 지금 사실 미분양 물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방에는 특례를 줘서 뭐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샀을 때 집을 샀을 때 그리고 양도세도 뭐 중과에서 빼준다든지 뭔가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가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중과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좀 특단의 조치를 지방시장에 침체된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너무 규제는 필요하지만 약간의 규제와 조금 길게 보는 안목으로 공급을 어떻게든지 빠른 속도로 늘리는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예. 대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이 만약에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친다면 이 선별 규제 혹은 뭐 선별 지원, 선별 규제 이런 쪽과 함께 동시에 공급 확대 쪽의 정책을 내놓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리를 해보면 선별 규제 혹은 선별 지원을 했었을 때 가장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대출 같은 걸 좀 늘려줘야 되겠죠. 대출을 좀 역시나 대출, 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력이 안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짓는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여력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좀만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도와주면은 집을 살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집을 살 수 있게끔 좋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정책. 그럼 반대로 다주택자에게 규제는 어떤 규제가 가장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 다주택자 규제는 저는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못하는 그 대신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주택자들이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한테도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내 돈을 주고 집을 샀을 때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지 말고 네. 오히려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조금 더 내더라도 내고 사고팔고를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뭐 해주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정훈 대표의 의견 또 여쭤봤는데 아마 또 관계자가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또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거든요. 댓글창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죠. 저희가 또 그것도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그 아이디어 의견에 대한 이야기도 대표님과 저랑 또 해볼 수도 있는. 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도 같이 공유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싶으니까요.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우리 또 한정훈 대표 요즘 연일 뜨거운 강연회 얘기를 살짝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뜨겁습니다. 강연회, 요번은 어떤 주제로 강연회, 무료 강연회입니다. 예. 어떤 주제로도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실까요? 이번에도 새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 방향,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규제가 이제 곧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투자처를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재테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가 나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규제가 나온다고 전부 모든 지역이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나왔을 때도 토지거래허가에 묶였으니까 집값이 좀 뭔가 빠지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비싼 지역은 우리가 지금 있는 금액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네. 쌈짓돈으로 그런
그렇게 될 수 있는 미래에 어. 지금 유명한 지역이 아닌 앞으로 유명해질 그런 지역들, 선견지명.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재테크 전략을 제가 부동산을 오래 했으니까 제 안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강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한정훈 대표의 조언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또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